저는 혼자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며 가정교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이혼한 지는 10년이 되었고요. 남편이 불륜녀와 헤어지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해 법적 공방까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는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었고 남편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네요. 이혼을 할 당시에는 몸무게가 40kg대까지 줄었습니다. 양육권 분쟁은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그 불륜녀가 제 아이를 원하지 않더군요.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양육권을 지킬 수 있어서 그건 좋았네요. 다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에게 일이 주어지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유아 가정교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헤어진 전 남편의 엄마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제 시어머니라도 된 양 연락해서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를 묻는데 그럴 때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전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게 달랬더니 연락받을 때만 알았다 알았다 하다가 하루는 자기 어머니가 뭘 그리 잘못했냐며 자신이 주는 양육비를 잘 쓰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대체 왜 했던 걸까요? 이제는 전화가 오면 10통 중 한 통에서 2통 정도만 받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이 연락 와서 양육비를 끊겠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늘어나서 답답합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해서 길거리에 앉아 울다가도 때 되면 애들 가르치러 가곤 했나요?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했죠. 저도 제 삶이 계속 그런 상태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기적처럼 나타난 한 사람 덕분에 이제는 다 지난 일로 치부하게 되었나요? 그날도 저는 바쁘게 이 집, 저 집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낡은 구두의 발이 퉁퉁 불어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노란색 학원차가 근처에 서더니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내리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던데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왠지 좀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멍하니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도복 입은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꼼꼼하게 확인한 그 남자는 구두가 아파서 뽀얀 발을 내놓고 있는 저를 보고 목례를 살짝 했어요.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보고 말았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시간이 겹쳐서 그런지 종종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시면 태권도 한번 가르쳐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더라고요. 몇 번 얼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다짜고짜 영업인 것 같아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이 남자는 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이가 있으신지 먼저 물어봤어야 되나 봐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게 됐고 첫날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를 보려고 간 건데 그날따라 관장님이 엄청 긴장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활기찼어요. 엄청 빠르고 날쌔게 뛰고 구르고 넘고 저희 딸이 그렇게 씩씩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네요. 여자 사범님이 계셔서 그분께 아이들을 맡겨두고 관장실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제 개인사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타입이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중하게 아이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묻고 하는 의례적인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던 때라 저도 모르게 조금 울먹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당황하더라고요. 실례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하다며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저도 처음 남 앞에서 이혼 이야기하면서 울기까지 했더니 이제 못할 말은 없을 것 같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의 학원비를 당분간 면액해 주겠다는데 동정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감사했어요. 그때는 그 돈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가끔 아이를 데리러 가기도 했는데요. 마냥 기다리기는 좀 답답하기도 해서 여자 사범님이 없을 때는 저도 아이들과 같이 뛰고 구르면서 한바탕 신나게 놀았네요. 딸아이와 그렇게 놀아줄 수 있는 게 기뻤어요. 이혼하고서는 아이와 그렇게 웃으며 놀아줬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땀에 흠뻑 젖는 바람에 입고 있던 셔츠를 조금 열었더니 관장님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이럴 땐 편하긴 하대요. 젊은 총각이 당황하는 걸 보니 어찌나 재밌던지 집에 가려는데 차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희 모녀를 앞에다 태웠습니다. 너무 격하게 놀았던 건지 딸아이가 그만 차에서 잠들어 관장님이 아이를 안고 저희 집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없고 와도 됐지만 꼭 데려다 주고 싶다더라고요. 아이를 방에 눕힌 후 가려다 말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보게 됐는데 그 시선을 의식했던 건지 수줍게 웃어 보였어요. 전 그게 그렇게 설렜답니다. 그때였나 봐요. 서로 묘한 기운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 전 남편이 연락 와서 전화를 안 받고 있었더니 관장님이 대신 받아도 되냐 묻더라고요. 저도 홧김에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욕을 하면서 누구냐고 따져 묻는 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더라고요. 관장님이 누나랑 사귀는 사이라면서 이혼했으면 곱게 찌그러져 있으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전화를 끊고 누나라고 해서 죄송하다며 수줍게 웃는데 누가 30대 후반으로 보겠냐고요. 제 개인사도 거의 다 알겠다, 아이도 즐겁게 다니겠다 해서 한동안 정말 편한 친구가 생긴 듯 좋았답니다. 그래도 그날은 좀 이상했나요? 술은 입에도 안 된다던 사람이 갑자기 취해서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하면서 나지막이 이야기하는데 살면서 그렇게 고백을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나요? 생각해보니 제게 너무 잘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마침 그때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태권도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학원에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술이 깨면 실수라고 말할까봐 두려웠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술이 조금 깬 건지 관장실에서 자책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됐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조금 당황은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말았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전 남편과는 다르더라고요. 그 남자의 어깨로 소중하단 듯 푹 감싸주는데 제가 여자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제가 부르면 열일 다 제쳐두고 나타나요. 아이에게도 너무 자상하고요. 연하남의 총각이라 걱정도 됐지만 아직 순수한 모습이 좋네요. 띄엄띄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은 그 불륜녀랑 헤어졌다더군요.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정말 살맛나네요.